우리 앞 시간에 확정 신고 기간에 이걸 입력을 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액은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색이 안 나오는 걸 봤었죠. 그 이유가 확정 신고 때는 꼭 아래쪽에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여기 면세 농산물 등 탭에서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원칙인 이 탭을 가지고 보면, 자, 과세 기간에 매출액들이 있죠.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럼 여기 매출액에다가 예정 확정가 합친 거에 40%가 되면 우리가 단기의 매입액 한도가 나오게 돼요. 이번 과세 기간에. 그럼 여기 단기 매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이번 신고 기간 것만이 아니라 예정 신고 때에 매입한 것도 같이 써야 한도 계산이 되겠죠. 과세 기간에. 그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에는, 자, 여러분들이 예정 확정 거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프로그램이 두 프로그램이 어느 게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우리 스마트에 가지고 보면, 자, 여기는 한도 계산을 옆에 탭에서 하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한도 계산할 때 과세 표준 예정 확정가 쓰죠. 그럼 쓰면 이제 한도율 40%의 한도가 나올 거고, 매입액을 쓸 때에 예정분 확정분을 쓰도록 여기는 칸을 두 개로 나눠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데, 예정 확정 있으니까 각각 예정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데, K랩은 이걸 예정 확정을 안 나눠 놓고 한 칸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두 개를 더해서 써야 돼요. 예정 게 있다면.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이라 적혀 있는 게, 얘가 과세 기간을 우리는 부가세법에서 단기라고 기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정 확정과 합쳐서 써야 되는 칸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도 계산을 우리는 과세 기간 걸로 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에 매입해도 되는 한도니까 과세 기간 매입액으로 해서 한도가 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예정 것도 여기에 들어와서 계산한 후에 아래에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걸 뺀 나머지를 공제해 주겠다라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기라고 적혀 있지만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액이 정보가 있으면 같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우리 교재에서는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1기 과세기간 매출액이 예정신고분 1억, 확정신고분 2억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준 이유가 여기에다가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1억, 2억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1억, 2억이라고 쓰면 총 3억의 40%니까 1억 2천 안에 6개월 동안 매입한 거는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이번 신고 때 매입한 것 가지고는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예정 거는 지금 안 들어오죠. 시험 때 안 들어와요. 실무 버전은 불러오게 하면 예정 때도 작성했으니까 불러와질 거예요. 그런데 교육용 버전이니까 안 불러와지니까 지금 예정 거 있다면 쓸 건데, 지금 우리 이번 문제는 예정 때에는 의제 매입세 없대요. 공제대상 매입액 없고 세액이 없대. 그래서 입력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번 신고 기간 것만이니까 원래 예정 거 있었으면 입력하고, 그럼 전체 공제대상 금액이 얘가 과세기간 공제액 중에 예정 때 공제받았다면 그걸 빼면 나머지가 공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예정 때 매입액이 없어서 공제 안 받았으니까 그냥 이 금액만이 이번 확정신고 때에 공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 누르고 나서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F12번 세로 고침에서 아니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이 색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 188만원만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전표로 6월 30일로 가서 6월 30일 날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준대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88만원만큼. 그럼 우리는 이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는 거는 대변에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의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에 회계 처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TAT 2급 시험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나오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근데 꼭 한두 개는 공제 안 되는 걸 줄 거예요. 한 개 정도는. 안 되는 거는 일반 전표에 쓰라고 해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랑 상관없잖아. 그냥 원재료는 맞는데 일반 전표로 쓸 거고 공제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은 거 들어가 있거나 음식점인데 농업인한테 매입한 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집어넣어둬요. 그럼 그건 일반 전표고 나머지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우리가 사올 때에 지금처럼 적요 6번을 걸면서 전표에다가 6번을 걸면서 분계를 하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열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공제율을 맞춰주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저장 버튼 누르면 부가세 신고서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만큼 일반 전표에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하는 게 한 세트예요. TAT 2급 시험은. 그런데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전부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얘만 작성하거나 그냥 직접 이게 ESR이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작성시키거나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얘들이 이상한 반응이 불어가지고 TAT 2급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살짝 따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은 TAT 2급 공부하신 분한테는 엄청 유리해요. 근데 전산세무 2급만 공부하신 분이 전산세무 1급 공부를 하면 전표 처리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을 해요. 저도 저녁에 전산세무 2급 하는 반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작성시켜버려요. 시험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거든. 근데 전산세무 1급은 온통 반영시키는 걸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이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데 TAT 2급 공부하신 분은 금방 이해를 해요. 그 이유가 얘는 지금 이것만 작성시키다가 그다가 세무 2급에 살짝 내려온 게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갑자기 의제로 매입 탭 쓰게 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럼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면세 농산물 등에서 하는데 자 우리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 한도 계산에 특례가 있는데 자 이 특례가 1영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년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1년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 1기와 2기 비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날 때 한마디로 이런 경우죠. 1기는 25%고 1년치 총 1억원치 샀는데 1년치 산 것 중에 2기는 75%인 거예요. 그럼 한 과세기간으로 얘가 몰린다는 거예요. 뭐 20, 8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과세기간에 이게 전부 다 몰리게 되면
자,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자,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 가지고 봤을 때 복숭아는 여름철에만 나죠. 그러면 여름철에 얘는 매입액이 있고 겨울철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냐 2기 초에 나오죠. 그럼 1기에는 없는데 복숭아 통조림은 1년 내내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매출액은 한쪽으로 치중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매입액은 한쪽으로 치중되면 우리 불합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도를 1년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탭이 어디냐면 옆에 있는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이 탭인 거예요. 옆에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음식점은 원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 매입 비율이 차이가 50% 이상 나는 업종 같은 경우에 1년치를 가지고 1기 때 매출, 2기 때 매출, 예정 확정이 아니라 통째로 1년치, 그리고 1년치 한도 계산해서 1년년 동안 매입한 거, 1기, 2기 거 매입한 거에서 1기 때 공제받은 거, 2기 예정 때 공제받은 거 빼면 나머지를 2기 확정 때 주겠다. 이런 식으로 1년으로 계산하는 탭이 어느 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세요. 세무유급액이 나올 일은 없어요. 뭐 세무유급은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는 2기 확정 때만 쓰는 거예요. 1년치를 가지고. 2학년이니까 올해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연말 돼야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정 때만 쓰는 거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탭에서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론에서 1학년 이야기 나오면 1학년 하는데 1학년 한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1기, 2기의 1년치의 매입 비율을 봤을 때 1기, 2기가 한쪽으로 치중된 거예요. 뭐 20%, 80%, 10%, 90% 이렇게 치중되면은 한 차례만 매입액이 있고 한 차례 매입액이 없겠죠. 그런데 매출은 둘 다 균일하기 때문에 1기에는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 있게 이제 좀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우리 TAT 2급 가지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자, 431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예요. 자, 431페이지 7700번으로 해서 바꾸시고, 자, 법 문제 하나요.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제1기 예정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회사가 법인 음식점이래요. 그럼 공제율은 106분의 6이고, 그죠? 그럼 법인 음식점이면 음식점의 특징은 농어민 매입부는 안 돼요. 그래서 아래 보니까 김연아라는 농어민한테 산 게 있네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해볼 건데, 자,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자, 먼저 이 둘 다 사업자죠. 사업자 등록번호니까 사업자한테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계산서나 신용카드 받더니 신선농산한테 전자계산서, 햇살농산한테 신한카드. 여기 문제 없는데 영수증 받은 게 있네요. 그럼 이 영수증 받은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빼버려야 돼요. 얘도 빼버린다기보다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입력한다면 원칙대로 하면 일반 전표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부가세 신고랑 상관없으니 의제매입세 공제랑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원재료 산 건데 원재료 사고 돈 줬다고 써야지. 근데 부가세 신고랑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일반 전표로 가는 거고, 얘는 증빙이 영수증이잖아 그냥. 그죠? 그럼 얘 두 개인데, 그 다음 또 시험 때 확인할 게 뭐냐면 품명, 미가공, 농수산, 추산, 인산품만 되거든. 그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두 개가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신선농산이 이게 적혀 있네요. 10월 30일 현재 300만원은 미사용분으로 남아있다. 600만원 중에 300만원치는 아직 안 썼나봐요. 그럼 이거 안 쓴 거는 공제 안 되나요? 우리는 사용유무는 상관없이 그냥 공제해 준다라고 했죠. 사용유무 상관없이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적은 거는 여러분한테 함정 주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사용유무는 상관없다 라고 한 게, 자, 이런 시험에도 이런 글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쓴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막상 입력할 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이번엔 의제료 매입 탭을 써보세요. 여기 우측 위에 의제료 매입 탭 있죠. 자, 얘를 클릭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자, 먼저 1월 21일 날, 자, 신선농산한테 우리가 버섯 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어요. 외상으로. 그럼 53번 매입 면세겠죠. 그러면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유형은 53번 매입 면세고, 자, 우리는 버섯을 샀고 수량은 200kg, 공급가액은 600만원. 자, 그럼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도 있고 그냥 설정값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의제 구분에서 0번 해당 없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 폐자원 구리스크랩. 그럼 우리 이번엔 1번 의제 매입이니까 1번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1번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세율은 지금은 설정값이 우연히 맞는 거지 시험 때는 똑같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럼 지금 법인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이죠. 그래서 그럼 6이라고 쳐서 106분의 6이 이렇게 되도록 하고, 제대로 안 적혀 있으면, 자, 그리고 문제에서 거래처는 신선농산이죠. 신선.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예요.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붕괴가 되었고, 원재료 옆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6번이라고 쓰면 들어갈 거예요. 자, 얘가 의제매입이라는 사인을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기능을 넣은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여기에 와도 6번 썼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쓰는 걸로 습관대로도 별 문제 없으니까. 자, 근데 지금 붕괴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원재료 사온 게 600만원인데 원재료가 600이 아니고 566만 378원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준 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지금 이 금액만큼 생긴 거예요. 지금 얘는 우리가 앞에 붕괴할 때 지금 이렇게 할 거를 한 방에 지가 붕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104만원치 산 거를 4만원 빼버리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 붕괴를 해서 나중에 이걸 줄여주는 붕괴를 할 필요 없도록 컴퓨터가 이 형태로 붕괴를 지금 얘가 직접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전산세무 1급에서는 위에도 이걸 보여주는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얘는 안 보여주는데 분계를 이걸로 보여줘요. 답이. 회계 처리하라고 나왔는데 답이 이거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안 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을 하고 얘 다시 오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매입 매출전표 수정하려면 더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라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의제료 매입에 들어가라 안 하더라도 분계 답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걸 우리가 쪼개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입력을 할게요. 근데 이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이 뭐냐면 한도 계산했는데 한도가 넘어가면 다시 이제 나중에 뒤집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줄이고 원재료를 높여주는 분계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전산세무 1급 수업할 때 욕 엄청 했더니만 분명히 내 말을 출제위원이 듣고 있지 않을 텐데 한도 초과로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이 의제료 매입에 제가 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쓰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래서 얘 쓰세요. 괜히 단점 이야기했더니 단점을 문제로 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다들 웃었어요. 저한테 그때 수업 들었던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분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세무 1급이니까 막 같이 분계해요. 했더니만 시험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 덕에 들은 적은 있게 시험 봤는데 다들 어려웠다고 하시던데. 자, 그럼 우리 한 개 더 있죠? 햇살농산 거. 자, 2월 14일 날 이번에는 신한카드로 산 거고 양파를. 그럼 카드로 면세품 샀으니까 58번 카드 면세. 우리가 산 건 양파고 수량은 500, 공급가액은 300.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선 1번. 그리고 공제율은 106분의 6. 이건 똑같은 거고 거래처는 햇살농산.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자, 이번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냥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고 원재료의 적용 6번. 자, 그럼 이제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기간이 일기 예정이죠. 1월부터 3월. 그럼 지금 입력했던 두 군데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이번엔 106분의 6이라고 해서 잘 들어와 있으니까 자, 이때 한도 계산은 할 필요가 없죠. 예정 신고니까. 근데 하고 싶잖아. 그래도 못해요. 커서가 안 들어가요. 예정 때는.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하시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가보시면 예정 신고는 한도 계산 없이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의제매입세액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산 게 600만원하고 300만원이니까 900만원이죠.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라서 여기에 900만원이 된 거고 그리고 공제율이 106분의 6이기 때문에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면 509,433원이 여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저 106분의 6 곱하기 6 나누기 106 한 거예요. 의제매입액에다가 지금 제가 이 짓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직접 쓴다면 이렇게 계산되라고 밑밥 던져 놓는 거예요.
나중에 얘 직접 작성하는 것도 할 때 얘네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 끝났고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봅시다. (534페이지) 회사는 276번. 자, 534페이지 276번. 자, 문제 볼게요. 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그럼 공제율은 104분의 4일 거고,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이고, 의제매입세 공제대상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만 작성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럼 부천농산한테는 사업자한테 농산물이고 계산서 받았고, 그럼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공제되고, 제조업이니까 농어민 되고 야채고, 뭐 농어민한테는 증빙이 없어도 되니까 문제가 없네요. 둘 다 입력을 할 거고, 자, 추가 자료에서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만 원이다. 2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럼 예정 때는 매입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제 정보 전부 다 봤으니까, 자, 이번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고 얘네들 시험은 제가 신고서 직접 작성시킬 거라 그랬죠.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직접 들어가서 자, 조회 기간은 1기 확정,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F2번 눌러서 부천농산. 부천농산의 취득은 2020년 10월 9일. 이번엔 증빙이 계산서죠. 그럼 1번 계산서다. 물품명은 농산물이고 수량은 100. 매입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고 공제율은 중소제조업이니까 2번 104분의 4 이렇게 써주면, 자, 얘 첫 번째 부천농산 건 됐고, 다음 두 번째 홍상진 F2번 눌러서 홍상진 취득은 2020년 11월 12일 농민한테 매입했어요. 물품은 야채고 수량은 50, 매입 가격은 500, 공제율은 우리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다. 뭐 직접 쓰는 거는 어려운 서식이 단 하나도 없죠. 그냥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전산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걸 종이로만 봤을 때는 뭐 써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는데 전산일 때는 그냥
우리가 쓸까 안 쓸까 구분만 하면 컴퓨터 계산해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면 아래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에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원, 2기 확정은 1억 8천만원. 매입액이 까딱까딱하게 걸렸다. 그죠? 그럼 우리는 예정 때는 매입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고 예정 신고분 당연히 공지받은 거 없겠죠. 매입액 없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하고 저장하면 끝인 거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선별만 해서 잘 쓰시면 돼요. 자, 또 봅시다. 자, 546페이지. 자, 교재 546 그리고 회사는 277.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1번에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요식업을 영위한다는 게 음식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6분의 6이 될 거고, 다음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만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 제도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만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전부 다 현금 지급했다는데 예정분은 없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의제료 매입 탭 써라는 정보가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의제료 매입 탭을 쓰라는 말은 없잖아. 매매추 전표 입력하라고만 있죠. 그런데도 우리 시험의 답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눠줘서 나왔기 때문에 의제료 매입 탭으로 제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볼 건데, 자, 음식점이죠? 농민은 안 돼요. 봤더니 김마늘이라는 분이 있네요. 농민 거 얘는 안 되고. 자, 그리고 우리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인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네요. 얘는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럼 되는 거는 사과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것만 매입매출 전표에 가서 의제료 매입 탭을 클릭하고, 자, 그리고 날짜가 6월 30일. 자, 우측에 보니까 징빙이 전자계산서죠. 53번 매입면세고. 계산서 받은 거니까 사과 수량은 20kg 21만 2천원이다. 아유, 여기가 아니고 공가액이 21만 2천원이다.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은 이번에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아래 1번. 자, 공제율은 법인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 거래처는 사과 농장이고. 전자 계산서고, 우리 문제 바로 위에 괄호에 전부 다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이고
원재료에 6번 걸면 우리는 완벽하게 입력했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혼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푼 게 나오는 거죠. 원재료 20만원, 부가세 대급금 12만원, 106분의 6만큼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고, 그럼 한 개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래 한도 쓸 건데, 한도가 괄호에 확정 신고 기간 매출 공고가액이 3억 3천이고 예정때는 없어요. 그죠? 그럼 확정건만 3억 3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정 매입에 대한 정보 없으니까 이대로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매입에 예정권 매입 정보 없잖아. 그죠? 저는 이 문제 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3점 주기에는 너무 짠 거 아닌가? 그죠? 나쁜 사람이에요. 자, 다음 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613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한다. 참, 법인 음식점도 잘 써먹죠. 그럼 106분의 6이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매입 자료가 두 개가 있고, 근데 음식점인데 농어민이 없으니까, 뭐 농어민 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둘 다 농산물이고 사업자한테 계산서 신용카드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추가 자료에 1기 예정 과세 표준 1억 4천, 1기 확정 과세 표준은 2억, 그리고 1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또 받은 적이 없대. 자, 그럼 이번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만 하면 되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거래처는 서울농산. 취득은 2020년 4월 5일이고 증빙은 계산서예요. 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200, 매입 가격은 1억 600, 공제율은 이번엔 106분의 6이다.
다음 아래 칸에 F2번 누르고 강남마트 2020년 5월 6일 신용카드고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 50 매입가격은 4,240만원 106분의 6이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입력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 자료에 일기예정 과세표준은 1억 4천만원, 확정분은 2억. 이렇게 하고 단기 매입액이 없죠. 그리고 얘도 없었죠. 그러니까 단기 매입이 없는 게 예정 때 매입액 없었죠. 그래서 그대로 쓰고, 그래서 공제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놓고 저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죠? 일기 예정 때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이 1억 6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6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매입액이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600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금액에다가 1억 4,840만원이 이번 확정신고 매입액인데 여기에 1억 600만원을 더해서 얘를 2억 5,440만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를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공제 받은 게 있다라고 했죠. 600. 그러면 600만원 받는 거예요. 600만원 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너네 매출액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매입액은 1억 3,600만 할 건데 과세기간 동안, 근데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한 건 이거라더라도 한도 걸리니까 이 금액에 106분의 6인 이것만 공제해 줄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예정신고 때 이 금액 공제받았으니까 이번 확정신고 때는 이 금액만 해줄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매입액도 더하고 공제받은 것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없다고 생각하고 나왔다 당황하실까봐 나오면 이 두 군데 써주란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 궁시렁거렸던 게 이거죠. 얘는 여기 예전 거 1억 600만원 여기다 쓰면 되는데 확정권 여기 나오면, 근데 쟤는 이 두 개가 분리가 안 돼 있고 단기 매입액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더해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 확정 거 더해서 쓰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기출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나오는 빈도가 좀 높은 편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